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4월 24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759명, 카나가와 226명, 사이타마 207명, 치바 139명, 효고 567명, 오사카 1162명, 후쿠오카 23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511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55만 8,14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5만 8,85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5명, 효고에서 8명, 홋카이도와 도쿄에서 각각 5명 등 총 56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9,872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9,885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73,296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759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759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426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333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71명으로 전체의 약 49%, 60대 이상은 총 82명으로 약 1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장 내 감염이 66명, 시설 내 감염이 51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6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5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5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4명 증가한 52명, 입원 환자는 42명 증가한 173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만 3,662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6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가 총리는 23일 도쿄, 오사카, 교토, 효고의 4개 도부현에 긴급사태 선언의 발령을 정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の発出を決定をいたしました。東京都、京都府、大阪府、兵庫県を対象として、期間は4月25日から5月11日までであります。特に懸念されるのは変異株の動きです。陽性者に占める割合は大阪、兵庫で約8割、京都で約7割、東京でも約3割に上昇するなど、強い警戒が必要であります。効果的な対策を短期間で集中して実施をすることにより、ウイルスの勢いを抑え込む必要がある。私自身、これまで再び宣言に至らないように全力を尽くすと申し上げてきましたが、今回の事態に至り、再び多くの皆様方にご迷惑をおかけすることになります。心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る次第でございます。国民の命を守ることよりも五輪が優先されていませんか。感染状況がどの時点でどんな、数値になれば五輪を開催し、どんな数値だったら、開催しないというですね、具体的な分かりやすい基準をですね、国民に示すことは、示す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感染拡大を防止する、国民の命を守る、これは当然の私どもの役割であります。そこはしっかりやりながら、オリンピックも対応していきたい、このように思います。再び緊急事態宣言を出すことにあたっての総理の政治責任について、どのようにお考えでしょうか。まず、先般の緊急事態宣言の解除については、感染者数や病床など、状況に基づいて専門家の意見を伺った上で解除しました。そして、今回の緊急事態宣言に至ったというのは、やはり変異株が、私、冒頭申し上げましたけど、大阪、兵庫では8割が変異株でありますから、そうした変異株の対策を行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이런 총리의 기자회견을 본 시민들은 もうこれ何回もやったところでっていうのは正直思ってはいますけど
やるからには一生懸命やってほしいなって思います。ただ、今までこう曖昧な感じでやってしまっていて、飲食店の方とか特に結構、影響があると思うので、今回でちゃんと終わらせられるように、むしろ私的にはしっかりやってもうこれで終わりっていう風にしてほしいです。 이번 긴급사태 선언의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휴업이 요청되는 점포나 시설이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百貨店、映画館など大型店舗に対して営業時間短縮や施設内外で混雑が密が生じることがないよう入場整理、こうした内容につきまして基本的対処方針で所要の変更を行うことと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ので 이번 긴급사태 선언에서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 단축 영업이 요청됩니다. 다만 주류의 제공이나 노래방에는 휴업이 요청되고 무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이벤트 등도 원칙 무관중 개최가 요구됩니다. 거기에 이번에 새로운 시도로 야간 5개 조명의 소등도 사업자에게 의뢰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것은 작년 4월 7일, 그리고 해제는 5월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1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약 2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 해제를 결정한 날 스가 총리는 再び緊急宣言、事態宣言を出すことがないように、対策をしっかりやるのが私の責務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하지만 현실은 해제로부터 1개월 만에 세 번째 긴급사태의 발령입니다. 1ヶ月余りでリバウンドして、またこれ緊急事態宣言にな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前回私自身がこれでもう二度と再びって言ったということ、ここについては大変申し訳ない思い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中で今回、大阪、兵庫の変異株というのは、当時は出てなかった時であります。今回は、この変異株対策というのは、やはり一つの大きな焦点にな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従来の常識では考えられないことであります。いや、もう驚きました。3月18日の時点でこの変異ウイルスの恐ろしさはみんながもう議論をしてましたよ。それを当時はそれ気づいてなかったからってそんなことありえないですよ。もうそういう認識でやってられるんですか？ 이번 긴급사태 선언 기간은 17일간을 예정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月11日の段階で、ステージ3に至らないような状況であればですね、仮に減少が見られても、その解除はありえないということで最終的に合意しました。 다만 정부는 강하고 짧게가 기본 방침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연장하는 건 어렵다. 골든리크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효과를 확인하긴 어렵겠지만 규제를 줄이던가 만연방지 조치로 변경하던지를 생각해야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월 11일까지라는 긴급사태 발령의 기간에 대해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5月11日の時点で、医療の逼迫体制というのはまだ我々がシミュレーションを出している通り、非常に厳しい状況が続いてい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から、その時点で、大幅に改善されている状況にはなってないんではないかと。今の段階でこの状況になったら解除するべきだという考え方はありません。 이날 오사카의 신규 감염자는 1162명으로 4일 연속 1000명을 넘었으며 1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습니다. ちょっと意外に短いなっていう、また増えるんじゃないかみたいな、何回も第3波とかずっと永遠にありそうな気がします。 오사카에 위치한 한 병원은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받아왔습니다. 4月の16日の金曜日にまたしても重症患者さんが出て呼吸器管理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ので、そのままずるずる今までその重症患者さんが転院搬送できないものですから、現時点でも新規の入院は停止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이곳은 17개의 병상 중 9개만 사용 중에 있지만 중증자 1명의 케어를 위해 의료진이 부족하여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사카로부터는 환자가 중증화하더라도 치료의 계속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은커녕 신규 입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오사카시 소방국은 이송까지 24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이번 주 적어도 3건 있었으며 가장 오래 걸린 것은 46시간 53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現状この医療崩壊を招いた責任についてはどのように考えてますでしょうか。まず極めて厳しい医療の体制だというのは申し上げた通りです。で、医療崩壊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これは今も医療従事者の皆さん命を守る活動をしてくださってます。なので僕自身が医療崩壊だ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が。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23일 일라이릴리사의 류마티스 관절염약 바리시티닙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하였습니다.厚生노동성은 이 약에 대해 코로나19 환자의 폐렴에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여 치료제로 승인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치료에서는 이미 치료제로 승인된 렘데시비르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바리시티닙과 병용하는 것이 환자의 회복까지의 일수가 짧아졌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 약의 투여는 산소흡입이 필요한 중등증 이상의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로써 바리시티닙의 일본 내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은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에 이어 3번째가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위대 전투기 2대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5분경 야마구치현 상공에서 편대 비행 중이던 후쿠오카현 치이키기지 소속 F2 전투기 2대의 꼬리날개와 기수가 접촉하였습니다. 이 중 한 대의 꼬리날개에 붙어있던 약 400g의 충돌 방지 등과 5g 정도의 부품이 야마구치현 서부의 산중에 떨어졌으며 이로 인한 지상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 전투기는 이날 편대 비행 훈련의 홍보 촬영을 위해 카메라맨 1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었습니다. 카메라맨과 조종사 총 3명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는 항공자위대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또 법안의 실수가 발견되자 카토 관방장관이 국회에서 사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수가 발견된 것은 지방공무원 정년의 인상에 관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계속 심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중 인용하는 조문을 틀리는 등의 오류가 조문에 2건, 참고자료에서도 45건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카토 관방장관은 국회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하였습니다. 법안이나 조약의 실수는 지금 국회에 제출된 24개의 법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정부는 6월 중에 재발 방지 방안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혼다가 2040년까지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의 판매를 그만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체 혼다는 탈탄소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발표해서 204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신차를 전기 자동차와 수소로 달리는 연료전지차로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기 자동차 등의 비율을 선진국 시장에서는 2030년에 40%, 그해 5년 후에는 80%로 단계적으로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이동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지만 일본의 대기업에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되었습니다. 3, 2, 1, 0. Mission and liftoff. Godspeed, Endeavour and Crew 2. 1 Alpha. Endeavour launches once again. 일본인 우주비행사 호시데 아키히코시 등 총 4명의 우주비행사들을 태운 스페이스X사의 크루드래곤은 한국 시간 23일 오후 6시 49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로부터 약 12분 후 로켓에서 분리되어 예정된 궤도에 들어갔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관제센터로부터는 큰 환성이 들끓었습니다. 크루드래곤은 발사 약 23시간 후인 한국 시간 24일 오후 6시에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할 예정입니다. 호시데 씨는 이번이 3번째 우주비행으로 이번에는 일본인으로서 와카타 코이치 씨에 이어 2번째로 ISS의 선장에 취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